안녕하세요. 송이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8의 나이로 나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결혼식 때부터 문제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준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결혼식 당일에도 무뚝뚝한 표정으로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이상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나는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짧고 차가웠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임신 31주 차에 조기 진통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와 왜 시댁에 오지 않느냐고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와서 아기의 얼굴을 보고도 귤이 먹고 싶다며 귤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출산 후에도 아기 옷, 분유요, 기저귀, 손수건 하나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조리원에서 친정에서 한 달간 몸조리하고 있을 때도 시어머니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시어머니는 술에 취해 집에 찾아와 집안 꼴이 뭐냐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에게 밥도 제대로 못 챙겨준다며 질타했습니다. 나는 갓난아기를 돌보느라 하루 종일 바빴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아침밥과 저녁밥을 챙겨줘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은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갓난아기를 돌보느라 지쳐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내 엄마의 전화번호를 몰래 알려달라고 해서 남편이 알려주었고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딸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설날 시어머니는 자기 외가댁에 가서 제사 음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출근 중이었고 나는 갓난아기를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남편도 제사 때 방에만 들어가 있는데 내가 왜 갓난아기를 데리고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에 가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전화로 욕을 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10시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시어머니 친정에 갔습니다. 가자마자 담배 냄새가 가득한 집에서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뽀뽀했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의 무시와 욕설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과 자주 싸우게 되었고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와 연을 끊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달 뒤 남편에게 연락 와서 보고 싶다고 해서 시댁에 갔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욕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집 주소를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계속 연락해보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꾸 시어머니에게 잘하라고 했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시댁에 가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또 나를 무시하면 이번엔 참지 않을 생각입니다. 남편도 내가 무시당하면 같이 대응해주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와 친해지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남편은 항상 엄마 편만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빌기 전에는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번 추석이 지나면 정말 어떻게 할지 결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추석 당일 나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번엔 절대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나를 무시하려고 했고 나는 그에 대해 정중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라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살림을 못하니? 남편 고생하는데 제대로 된 밥 한 끼도 못 해주고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갓난아기를 돌보며 살림도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이해해 주신 적 없잖아요. 남편도 나서서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너도 내 말을 안 듣고 저 여편네 편만 들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무시와 비난을 견딜 수 없어요. 우리 아이에게도 좋지 않아요. 남편도 나의 말에 동의하며 엄마,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를 이해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끊고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이전보다 나에게 더 많이 신경 써주었고 우리는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추석은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